자식만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. 그날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영상 속 이야기는 특정 인물과 무관한 재구성된 사연입니다.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식 눈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. 평생을 다해 키웠는데 그 애가 저를 그렇게 볼 줄은 몰랐거든요. 사람이요, 배신당하면 화가 먼저 날 줄 알았죠. 근데 아니더라고요. 그냥 텅 비어요.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가슴이 쑥 꺼진 느낌. 그게 더 무섭습니다. 저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.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애 하나 키웠어요. 사람들은 그랬죠. 고생 많으셨겠어요? 근데요?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 그랬습니다. 아니요. 괜찮아요? 진짜로 괜찮았거든요. 그 애 하나 보고 버텼으니까. 아침에 눈 뜨면 도시락 싸고 학교 보내고 나면 일 나가고 집에 돌아오면 또 밥하고 빨래하고 그게 반복이었어요. 힘들었냐고요? 힘들었죠. 근데 행복했어요. 그 애가 엄마하고 웃으면 그날 피로는 다 풀렸으니까. 돈이 넉넉하진 않았습니다. 그래도요, 애가 하고 싶은 건 최대한 시켜주려고 했어요. 학원도 보내고 운동도 시키고 다른 집 애들 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. 혹시라도 우리 엄마는 못해줘? 이 말 듣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. 그게 제 자존심이었으니까.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. 그 애가 중학교 때였나? 갑자기 친구들 다 스마트폰 바꿨다고 자기도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때 형편이 좀 어려웠습니다. 솔직히 그달 월세도 빠듯했어요. 근데 결국 사줬습니다.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사줬어요. 왜냐고요? 그 애가 고개 숙이고 작게 말했거든요. 나만 없어.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. 더 벌어야겠다. 더 해줘야겠다. 그 생각뿐이었어요. 제 옷은 몇 년을 입어도 괜찮았고 밥은 대충 먹어도 괜찮았어요. 근데 그 애는 절대 부족하면 안 됐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. 고등학교, 대학교, 취직까지. 그 애가 사회인이 되던 날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. 이제 다 끝났다.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제는 좀 편해도 되겠구나. 이제는 좀 내 인생 살아도 되겠구나. 그런데요. 이상하게도 그때부터였습니다.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게 처음엔 아주 사소했습니다. 전화가 줄었어요.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던 애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, 그러다 2주에 한 번, 바쁜가 보다.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사회생활 시작했으니까 힘들겠지. 스트레스 많겠지. 그래서 일부러 먼저 연락도 안 했어요. 괜히 부담 줄까봐. 근데요.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. 이해는 되는데 섭섭함은 남아요. 전화 한 통 기다리다가 괜히 핸드폰만 몇 번을 들여다보고 그런 날이 늘어갔습니다. 어느 날은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. 한참을 울리다가 겨우 받더라고요. 엄마? 왜?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낯설던지 그냥 밥은 먹었나 해서 저도 모르게 말이 작아졌습니다. 예전엔 저한테 이것저것 다 말하던 애였는데 그날은 대답이 짧았습니다. 응, 먹었어? 끝. 잠깐 정적이 흐르고 저는 또 괜히 말을 꺼냈습니다. 요즘 힘들지? 그냥 그래. 회사 사람들은 괜찮아? 응. 대화가 이어지질 않았습니다. 예전엔요? 전화하면 1시간은 기본이었어요. 쓸데없는 얘기, 웃긴 얘기, 학교 얘기. 그게 끊이지 않았는데 그날은 3분도 안 돼서 전화가 끝났습니다. 엄마 나 바빠. 나중에 연락할게. 그 말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.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. 혹시라도 귀찮게 할까봐. 혹시라도 부담될까봐. 그래서 더 기다렸습니다. 연락 올 때까지. 그 애가 먼저 찾을 때까지. 그런데 이상하게도요. 기다릴수록 더 멀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그날, 그 일이 있던 날, 저는
결국 참지 못하고 그 애 집으로 갔습니다. 미리 연락도 안 하고요. 그냥 보고 싶어서. 아니,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문 앞에 서 있는데 괜히 심장이 빨리 뛰더라고요. 배를 누르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. 괜히 왔나?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도 눌렀습니다. 띵동. 한 번.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.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. 그 애가 저를 보더니 딱 그 표정을 지었습니다. 반가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. 놀란 얼굴도 아니었고요. 그냥 곤란한 얼굴. 엄마? 왜 왔어?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미 알았던 것 같습니다. 아,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 됐구나. 그 순간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. 문이 열린 그 순간 저는 한 발짝도 못 움직였습니다. 그의 얼굴을 똑바로 못 보겠더라고요. 괜히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.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. 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. 지나가다라니요? 그 동네는 제가 일부러 찾아온 곳인데 그 애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. 들어와. 그 말이 반가워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온 말이라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.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. 예전 같으면 우리 집이다 싶어서 편했을 텐데 그날은 남의 집 같았습니다.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낯선 신발이 하나 더 보였습니다. 여자 신발이었어요. 깔끔하고 제 것보다 훨씬 새 거. 그걸 보는 순간 괜히 가슴이 쿵했습니다. 친구 왔어?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. 그 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. 응. 더 묻지 않았습니다. 묻고 싶었는데 묻지 않았어요? 괜히 분위기 어색해질까봐 거실로 들어갔는데 소파 위에 담요가 하나 펼쳐져 있고 테이블 위에는 컵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. 따뜻한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. 앉아? 그 애가 말했습니다.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. 손 둘 곳이 없어서 무릎 위에 얹고 가만히 있었어요. 예전엔요? 이 애 집에 오면 제가 더 바빴습니다. 청소도 해주고 냉장고도 채워주고 엄마 그만해. 그 소리 들을 때까지 움직였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. 어색했습니다. 이상하게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. 요즘 잘 지내? 제가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. 그 애는 핸드폰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. 응. 또 그 대답입니다. 짧고 딱 끊기는 대답.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. 아니, 낯선 게 아니라 제가 몰랐던 모습이겠죠? 밥은 먹었어?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.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말만 나오더라고요. 응, 아까 먹었어. 여전히 눈은 핸드폰에 가 있었습니다. 그때였습니다. 방 안에서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. 저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갔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.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. 젊은 여자였어요. 편한 옷차림에 조금 놀란 표정. 저를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. 그 애가 말했습니다. 아, 엄마야? 그 한마디,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. 엄마야? 소개가 아니었습니다. 설명도 아니었고요. 그냥 처리하는 말 같았습니다. 그 여자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. 안녕하세요?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래, 안녕. 그 순간 제가 어디에 있는지 딱 알겠더라고요. 이 집에서 저는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였습니다. 그 애는 둘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. 근데 이상하게 거리가 느껴졌어요. 셋이 있는데 혼자인 느낌. 그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. 잠깐 정적이 흐르고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. 어머니 갑자기 오셔서 놀라셨죠? 그 말이 참 공손했는데 이상하게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. 아니야, 내가 그냥 말을 하다 말았습니다.
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 애는 여전히 편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.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. 아, 내가 방해가 됐구나. 그 생각이 들자마자 몸이 더 작아졌습니다. 엄마, 미리 연락하지? 그 애가 말했습니다. 그 말이 조용히 꽂혔습니다. 미리 연락하지? 그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. 배려도 아니었고요. 그냥 선이었습니다. 넘지 말아야 할 선. 저는 그 선을 아무 생각 없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.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. 부모도 허락 없이 가면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걸. 괜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. 아이고, 미안하다.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랬지 뭐. 그 말이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. 그 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. 그 짧은 한숨이 제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. 그날따라 시간이 참 느리게 갔습니다. 몇 분 앉아 있었는데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.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. 나 갈게.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. 그 애는 말했습니다. 벌써? 그 말이 잡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. 그래, 할 일 많을 텐데.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.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. 문을 나서기 전에 잠깐 돌아봤습니다. 그 애는 이미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. 그 여자를 보고 있었어요.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. 문이 닫히고 저는 한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.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.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.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. 그냥 속이 비어있는 느낌. 밖에 나오니까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. 그 바람이 괜히 서럽더라고요. 내가 뭘 잘못했을까?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. 잘 키우려고 했고, 부족하지 않게 해주려고 했고, 늘 먼저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? 제가 그의 인생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이 된 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. 불도 안 켜고요. 그냥 가만히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혹시 내가 몰랐던 게 있었던 걸까? 그날 밤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. 집에 들어왔는데 불을 켜기가 싫더라고요. 그냥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았습니다. 괜히 불 켜면 현실이 더 또렷해질 것 같아서요. 가방도 그대로 두고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그냥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. 머릿속에 그 장면이 계속 돌았습니다. 문 앞에서 그 애가 저를 보던 표정, 거실에서 핸드폰만 보던 모습, 그리고 미리 연락하지? 그 말, 짧은데 이상하게 길게 남았습니다. 저는 한참을 그 말만 되새겼습니다. 미리 연락하지?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? 아니면 원래부터 제가 그 정도였던 걸까?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. 그의 어릴 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. 비 오는 날이면 우산 들고 학교 앞에 서 있던 거, 운동의 날 혼자 박수치던 거, 열나서 밤새 옆에서 물수건 갈아주던 거, 그때는 제가 세상이었는데 그의 세상에서 제가 전부였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? 제가 조심해야 할 사람이 된 게 그날 밤 결국 핸드폰을 들었습니다. 전화는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메시지를 썼습니다. 오늘 갑자기 가서 미안하다. 짧게 썼습니다. 더 길게 쓰면 구질구질해질 것 같아서요. 한참을 보내기 버튼을 못 눌렀습니다. 보냈다가 또 부담 줄까봐 안 보내면 더 멀어질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손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. 결국 보냈습니다. 딱 한 줄. 보내고 나니까 심장이 더 빨리 뛰더라고요. 답장이 올까? 안 올까?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었습니다. 몇 분 지나고 응. 그게 전부였습니다. 응. 그 한 글자. 예전엔
엄마 미안해요, 유유. 이런 말도 하던 애였는데, 이제는, 응. 저는 한참을 그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.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. 아, 이제는 내가 물러나야 하는구나. 근데요?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되나요?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은 안 따라옵니다.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몸이 무겁더라고요. 일어나기 싫었습니다. 근데 습관처럼 부엌으로 갔습니다. 밥을 하려고. 그러다 멈췄습니다. 이제 해줄 사람이 없구나.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동안은 늘 그 애 생각하면서 했습니다. 이거 좋아하지? 이건 싫어했지? 그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. 밥을 대충 차려 먹고 식탁에 앉았는데 입맛이 없더라고요. 한 숟가락 뜨다가 그냥 내려놨습니다. 그날은 이상하게 하루가 길었습니다. TV를 틀어도 귀에 안 들어오고 밖에 나가도 걸음이 안 나가고 그냥 붕 떠 있는 느낌.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. 연락은 없었습니다. 저도 안 했습니다. 괜히 또 귀찮은 사람 될까봐.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사람을 만났습니다. 요즘 아들 잘 지내? 그 한마디에 잠깐 멈췄습니다. 응, 잘 지내지 뭐. 웃으면서 말했는데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. 회사도 잘 다닌다더라. 여자친구도 있다면서?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. 여자친구? 알고는 있었는데 그의 입으로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. 그게 더 서운했습니다. 남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모르는 느낌.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.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.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. 아, 내가 아직도 예전인 줄 알았구나. 그 애는 이미 다른 세상에 있는데 저 혼자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부딪힌 거였습니다.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. 조금은요? 근데 이해가 된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. 연락도 줄이고 생각도 줄이려고 했습니다. 근데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. 안 하려고 할수록 더 생각이 납니다. 왜 그랬을까? 왜 그 표정이었을까?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. 그리고 며칠 뒤 그 답을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. 아주 우연한 곳에서요. 그날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갔습니다. 집에만 있으면 자꾸 같은 생각만 돌아서요. 그냥 바람이나 쐬자 싶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.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발 가는 대로 걷다가 작은 마트 앞에 멈췄습니다. 예전에 그애 좋아하던 과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. 한참을 서서 그걸 바라봤습니다.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. 이제는 사다 줄 필요 없는데 그 생각이 들자 괜히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. 그때였습니다.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. 아주머니? 돌아보니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. 예전에 그 애랑 같이 다니던 친구였습니다. 어머, 너 오랜만이다. 그 애는 반갑게 웃었습니다.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? 그 말이 괜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. 응, 뭐 그냥 그렇지. 짧게 대답했는데 그 애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. 요즘 이랑은 자주 못 보시죠? 그 한마디에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. 응, 바쁘니까. 또 그렇게 둘러댔습니다. 그 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. 요즘 많이 바쁘긴 하죠. 회사도 그렇고 집에서도. 그 말이 중간에 멈췄습니다.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. 뭔가 말을 아끼는 얼굴,
괜히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. 집에서도 뭐? 그 애는 잠깐 망설였습니다. 아, 아니에요? 그렇게 넘기려는 걸 제가 붙잡았습니다. 괜찮아? 말해봐. 조금은 강하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애는 한숨을 살짝 쉬고 말했습니다. 어머니 혹시 요즘 이 집에 가보셨어요? 그 질문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며칠 전에 갔었지. 조용히 말했습니다. 그 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럼 아시겠네요?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. 뭘? 제가 되물었습니다. 그 애는 주위를 한번 보고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작게 말했습니다. 요즘 둘이 좀 자주 싸워요?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. 싸워? 제가 되물었습니다. 그 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네, 좀 자주요?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. 왜? 저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습니다. 그 애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습니다. 그게 어머니 얘기도 좀 나와요?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. 나? 그 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네. 갑자기 오신 날도, 그날도 좀 끝까지 말을 안 했지만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날, 제가 갔던 그날,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. 그 애는 계속 말했습니다. 이가 조금 힘들어해요. 중간에서 좀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. 근데 참았습니다. 거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아서요. 그래.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. 그 애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.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 그냥 상황이. 그 말도 끝까지 안 들렸습니다. 이미 다 알았거든요. 문제가 뭔지, 그 애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, 왜 미리 연락하지라고 했는지 전부 이해가 됐습니다. 그 애는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. 저와 자기 삶 사이에 그걸 제가 밀어버린 거였습니다.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고맙다. 그 애에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.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. 아니, 더 들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. 근데 이상하게 머리는 맑아졌습니다.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. 왜 그 애가 저를 그렇게 봤는지, 왜 거리를 두려고 했는지.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. 이제는 정말로 물러나야겠다고. 그 애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. 그래야 덜 아플 것 같아서, 그게 맞는 것 같아서.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. 아주 사소한 거였는데 저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를 끊었습니다. 먼저 연락하는 거. 아주 사소한 거죠. 근데요, 저한테는 제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. 아침에 눈 뜨면 늘 하던 게 있었거든요. 밥은 먹었나? 그 한마디 보내는 거.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.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.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. 결국 안 보냈습니다. 그날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.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요.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습니다.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. 예상은 했습니다. 그래도 마음은 또 다르더라고요. 이 정도였나? 그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. 근데요,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. 핸드폰 보는 횟수도 줄어들고요. 대신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. 창밖 풍경, 오래된 사진, 집 안 구석구석. 그동안은 전부 그 애 위주로 돌아갔는데
이제야 제 눈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어느 날은 옷장을 열었습니다. 몇 년째 안 입은 옷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. 그 중에 하나를 꺼냈습니다. 밝은색 옷이었어요. 예전엔 자주 입던 건데 언제부턴가 안 입게 됐습니다. 이유는 간단했습니다. 엄마는 그런 거 말고 단정한 게 더 나아? 그 애가 한 말이었습니다. 그 말 듣고 나서부터 자연스럽게 안 입게 됐습니다. 그날은 그 옷을 다시 입어봤습니다. 거울을 보는데 낯설었습니다. 근데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. 괜찮네?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. 그날 처음으로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한 느낌이었습니다. 작은 거였는데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. 그렇게 조금씩 바뀌었습니다. 산책도 나가고 혼자 커피도 마시고 시장도 천천히 돌아보고 예전에는 늘 서둘렀습니다. 집에 가서 밥 해야 하고 전화 기다려야 하고 항상 그의 중심이었으니까. 근데 이제는 조금 느려졌습니다. 그리고 조금 가벼워졌습니다. 완전히는 아니지만요.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. 낯익은 이름. 그 애였습니다.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. 받아야 하나? 잠깐 고민했습니다. 그리고 받았습니다. 엄마? 그 한마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. 응. 저도 짧게 대답했습니다. 예전 같았으면 벌써 이것저것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그냥 기다렸습니다. 그 애가 먼저 말하길 요즘 뭐해? 그 질문이 조금 낯설었습니다. 그냥 지내지 뭐. 담담하게 말했습니다. 잠깐 조용해졌습니다. 그리고 그날은 미안해. 그 애가 작게 말했습니다. 그 말에 가슴이 조금 움직였습니다. 근데 예전처럼 확 풀리진 않았습니다. 괜찮다. 저도 짧게 말했습니다. 그게 진심이었습니다. 정말로 예전만큼은 아니었거든요. 조금은 거리가 생겼습니다.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 애는 계속 말했습니다.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. 집에서도 그렇고 그 말 끝까지 안 들어도 알았습니다.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. 예전 같았으면 이것저것 다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. 그게 서운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서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. 예전 같았으면 기쁘고 울컥하고 그랬을 텐데 그날은 그냥 조용했습니다. 잔잔하게. 그게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. 그날 밤 창밖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이게 사는 거구나. 누군가 하나에 전부를 걸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도 살 수 있구나. 그 애는 여전히 제 자식입니다.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. 근데 예전처럼은 아닙니다. 조금 떨어져서 조금 덜 기대하고 그렇게 보는 사이. 그게 지금의 우리였습니다. 가끔은 생각이 납니다. 그의 어릴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냐고요? 아니요. 지금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. 이제는 저를 알게 됐으니까요.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 하나에 저를 다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날 문 앞에서 멈췄던 그 마음. 이제는 제가 먼저 넘지 않습니다. 그게 편합니다. 조용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제작 AI 할매 이야기방. 본 영상은 AI 기반 창작을 활용해 대본 구성 편집까지 100% 자체 제작되었습니다.